네, 계속해서 증시 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SK증권 나승두 연구원과 함께 방산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작년에 방산주가 정말 손꼽히는 아주 핫한 섹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고 50% 이상 올랐던 게 올해도 과연 상승세를 이어갈까? 이게 궁금합니다. 지금 연초에 좀 낙폭이 컸다가 요즘 반등하고 있긴 하지만은 연초 그 단기 낙폭이 컸던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국내 방산 기업들의 펀더멘털이 훼손되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뭐 연말 연초에 다른 어떤 성장 섹터들을 찾아서 포트폴리오를 좀 리밸런싱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수급적인 요인들이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작년에 이미 방산 기업들이 실적이 좀 좋았었고 수익률도 괜찮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차익 실현하려고 했던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수급적인 영향이 가장 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익 실현 욕구가 좀 클 만도 했죠, 그동안. 자, 방산주에 대해서는 뭐 단기적으로 부진해도 장기적으로는 상승 추세를 보일 것이라는 평가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연구원님 리포트 보니까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투자가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셨어요. 그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방산주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는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이제 방산주에 대한 관심도 끝나는 거냐, 이런 우려를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전쟁은 표면적인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 훨씬 그 이전부터 이제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갔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미 이전부터 자국 우선주의나 자국 보호주의가 좀 팽배해지면서 자주 국방력을 강화해야겠다라는 그런 움직임이나 군 현대화 움직임,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이 계속해서 국방 예산을 증액시키는 요소로 좀 작용을 했었거든요. 전쟁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당분간 좀 더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방산물자를 찾는 국가들도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기 전에는 뭐 한 10여 년 동안 큰 뭐 국지전도 그렇게 큰 게 별로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무기 체계가 상당히 좀 노후화된 뭐 이런 나라들이 많고 이런 부분인데, 특히 이제 폴란드가 그런 경우 아닌가 싶어요. 러시아라는 또 그 강력한 또 위협이 있고, 그래서 작년 7월에 그 현대 로템이 폴란드에 980대 규모 K2 전차 수출 계약을 했죠. 또 폴란드 최대 국영 방산그룹 회장의 방한 소식도 있었는데, 이 계약 이행 가능성,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뭐 물론 회장께서 방한을 하신다는 소식만으로도 무조건 단언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작년에 있었던 그런 행태들을 좀 살펴본다면 폴란드 부총리가 우리나라 방한하고 우리나라 고위급 인사와 이제 여러 차례 회담을 거친 이후에 기본 계약이었던 계약이 이제 1차 이행 계약으로 조금 더 구체화돼서 공식까지 나왔다라는 점, 그런 점들을 좀 감안해 본다면 이번에도 그 국영 방산그룹 회장이 우리나라에 방한을 했을 때, 그리고 또 이제 고위급 인사들이 회동을 진행을 한다라는 점은 조금 더 이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2월달에 우리나라를 방한하시고 나면 아마 이제 뭐 늦어도 3월이나 4월쯤에는 구체적인 윤곽이 좀 드러나서 2차 이행 계약까지도 체결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좀 희망회로를 갖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이 방산 현대화 이 계획은 그냥 단순히 계획만 짠 게 아니라 진짜 절실해서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도 좀 들어요.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방산 물자가 주로 나가던 게 아프리카나 동남아 이런 제3세계 위주였는데, 최근에는 이 수출처가 선진국들로 다변화되고 있다는 게 상당히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방산 물자를 도입을 검토 중인 나라들 좀 소개를 해주시죠. 말씀 주신 것처럼 전통적으로 이제 방산과 관련되어 있는 강국이라고 하는 그런 유럽 지역에 우리나라 물자들이 수출된다라는 걸 상당히 좀 의미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폴란드라는 국가로 가장 대표되고 있습니다만 루마니아라든지 뭐 노르웨이나 호주, 그리고 이제 중동 지역까지도 우리나라 방산물자를 도입하려고 많이들 논의를 하고 있고 요구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충분히 그런 주변 국가들로 이제 수출이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나라가 수출을 많이 해서 170억 달러 이상의 수출을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올해는 200억 달러 이상까지의 어떤 그런 수출을 달성할 수도 있겠다라고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방산이 이렇게 수출 효자가 될 줄은 상상을 못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올해 K방산의 첫 수출 주인공이 나왔죠. S&T중공업이 알타이 전차용 자동 변속기 수출 계약을 체결한 건데요. 이런 성과가 앞으로 미국이나 유럽, 중동 쪽으로 이제 확산될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전차나 자주포나 경공격기 같은 이런 방산 물자들이 여러 국가들로 이제
퍼져 나가면서 저변이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부품이나 소재와 관련된 수요도 당연히 그 넓은 저변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수출 소식이 들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은 아직까지도 국산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남아 있긴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도 조금 서둘러서 우리나라의 뭐 실전 배치나 적용하는 사례들을 조금 더 빠르게 시기를 좀 앞당겨 본다면 전 세계적으로 수출을 할 때 이런 국산화 부품들의 뭐 품목수나 수량도 이렇게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방산의 강점, 뭐 여러분들이 지적을 분석을 해주셨지만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우리나라는 기술력, IT 기술이 발달되어 있는 국가이기도 하고 제조업 기술이 상당히 좀 발달되어 있는 국가이기도 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워낙 안정적으로, 뭐 효과적으로 경제성 있게 그런 제품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게 우리나라의 아주 강점이기 때문에 아주 값비싼 그 전투 물자를 도입하기 어려운 그런 국가들이나 그리고 당장 도입 시기가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어떤 그런 국가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IT와 제조 기술의 만남, 그 다음에 또 빠르다는 게 또 가장 강점이겠죠. 네. 빨리 납품할 수 있다는 거. 네,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영토 영해를 넘어서 이제는 우주 공간 선점을 위한 패권 경쟁이 시작될 것이라는 이 전망도 내놓으셨는데요. 또 우리나라 정부도 미래 우주 경제 로드맵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우리 우주 산업의 대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우주 기업으로 이제 좀 대두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올해에도 작년에 이제 성공적으로 발사를 마무리했던 누리호가 이제 3차 발사가 네. 예정이 되어 있고요. 물론 시기나 그런 것들은 또 그때 가서 세부적으로 좀 정해지겠지만 이런 누리호에 대한 관심이 계속 좀 고조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작년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우리나라 누리호 발사 체계 총조림 업체로 새롭게 좀 선정이 된 상태고 뭐 이번에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내년 내후년에 있을 4차 발사 그 4차 누리호 발사부터는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굉장히 좀 중추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우주 기업으로서는 가장 대표적인 어떤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우주 관련 기업들의 주가 반등이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스페이스X라는 기업의 스타링크 서비스가 이제 우리나라에도 시범 서비스가 도입된다라는 어떤 그런 이슈들도 좀 대두가 되면서 국내 우주 관련 기업들도 좀 부각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발맞춰서 이제 우리나라 윤석열 정부가 이제 우주항공청이라는 것도 새로 설립을 해서 좀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우주 산업을 장려하겠다라는 그런 계획들도 계속 좀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올해 우주 산업도 상당히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주 산업이란 건 아무래도 뭐 정부의 정책 영향을 많이 받는 거기 때문에 정부 정책도 잘 들여다봐야겠군요. 자, 올해부터 최초의 공대지 미사일인 천검이 양산된다고 이런 별명이 뭐 전차 킬러라고 하는데요. 하나방산, LIG 넥스원, 풍산 등이 이제 이 천검 개발에 참여했잖아요. 수혜 기업이 어떤 데가 될까요? 일단 어느 하나 기업을 특정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이 개발에 참여한 모든 기업들이 이제 골고루 좀 수혜를 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보다도 그동안 이제 외국 기술을 많이 도입을 해서 사용을 했던 그런 방산 물자가 이제 국산화가 이루어져서 국내에서 우리 기술로 이제 그걸 생산할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국방력이 조금 더 강화된다라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추가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품목이나 대상이 늘어났다라는 점에서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해외에 팔 수 있는 네. 제품의 라인업이 아주 다양해졌다 이런 그렇습니다. 관점에서 볼 수 있겠네요. 예, 방산주 최선호주를 꼽아주신다면? 뭐 아무래도 일단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작년부터 이 방산주에 대한 투자 행태를 보면 사실 어떤 특정 기업 하나의 쏠림 현상이 나타난다기보다는 이제 빅4 기업이라고 불리는 뭐 현대로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LIG 넥스원이라는 이 기업들을 골고루 이제 매매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골고루 매매를 해야 그만큼 상대적으로 리스크는 줄이면서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해서 보통 바스켓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아마 이 방산 빅4 기업들은 올해도 계속 꾸준히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 와중에서도 굳이 하나를 좀 이제 꼽아 본다면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베스트셀러 아이템으로 등극을 하고 있는 자주포라든지 그다음에 신형 장갑차에 대한 신규 수주 소식이 좀 들릴 수 있다라는 점이 이제 좀 주목되고 또 하나는 이번에 지금 길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 글로벌리하게 포탄이 부족한
부족하다라는 건데 그 포탄이 부족하다라는 점도 이제 최근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흡수 합병한 이제 하나 방산이 영위하고 있는 포탄이나 미사일의 어떤 그런 재고 보충 수혜까지도 충분히 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우주 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이벤트들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좀 가장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나연구원 리포트를 보면 이제 무기 완제품을 수출하게 되면서 관련 부품이나 기자재 수요 증가에도 관심을 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기업에 관련해서 어떤 기업을 주목하면 될까요? 가장 좀 주목하고 있는 기업으로는 한화시스템이나 S&T 중공업 같은 그런 기업들을 좀 관심 있게 보려고 하고 있고요. 완제품이 많이 팔리고 그리고 팔리는 그 대상 국가가 더 넓어진다라는 점은 당연히 거기에 탑재되어 있는 부품이나 소재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수요가 발생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산 기술로 이제 그 완제품에 탑재를 하고 있는 부품이나 소재를 다루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꼭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또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이제 포탄이나 미사일의 수요들이 너무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 쓸 것도 부족하지만 이제는 재고 보충까지도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수요들이 발생할 수 있는 기업들을 꼽아보자면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풍산 같은 그런 기업들을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 기업들 뭐 주가도 괜찮고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되고 있다고 봐야겠네요. 사실 약간 좀 이율배반적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방산 기업이 잘 되는 거는 환영할 일인데 이게 포탄 수요가 뭐 엄청나게 많아서 포탄이 부족할 지경이다 하면 그만큼 많이 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약간 좀 이율배반적인 느낌도 드는데 방산주 올해 투자 전략은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일단 그 서두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약간 조정도 있고 다시 반등하는 모습들도 보이면서 약간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올해 방산주는 꾸준히 우상향할 가능성이 크고 중장기적인 성장 토대를 마련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상반기에 이 방산 추가 수출과 관련되어 있는 이벤트들이 좀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토 사무총장이나 이제 미국 국방장관이 우리나라에 방한을 하기도 했었고 뭐 그런 부분들이 이 방산이라는 비즈니스 자체가 기업과 기업 간의 대화로 시작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국가가 국가 간에 그러니까 G2G 비즈니스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고위급 인사들의 어떤 회동이 잦아진다라는 점은 충분히 그 결과물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2월 달에는 뭐 우리나라 방산물자에 대해서 관심이 가장 뭐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중동 국가에서는 별도로 이제 한국관이라는 게 조성될 정도로 이제 그 방위산업 대전이 크게 열리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 상반기에 좀 몰려 있다 보니까 이런 추가 수출과 관련되어 있는 이벤트들이 올해 상반기에는 계속해서 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까지의 수출 결과만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의 실적은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는 토대를 충분히 마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산 기업들의 실적 추정치를 내놓는 저희 애널리스트 같은 그 사람들도 앞으로는 이제 실적 추정치를 조금씩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주가 흐름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어서 방산 기업들은 꾸준히 좀 관심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끝으로 짧게 만약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상반기 중에 딱 끝난다. 그럴 때는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그렇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주가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쟁이 끝난 이후에 또 다른 전쟁을 막기 위해서 서로 준비하고 보완하는 것들은 더 속도감 있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 세계 각국들이 국방 예산을 뭐 GDP 대비 2% 이상 뭐 나토 가입 국가들이 대표적인데 이렇게 좀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방산물자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주 꾸준한 실적 상승이 예상되네요. 자, SK증권 나승두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